여보 바빠?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몇 달 동안 우리 집에서 내 동생 데리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방금 어머님이랑 통화했어. 시부모님은 이제 아예 시골 내려가서 사시는 거야? 집도 이미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 바로 나타나서 어제 계약했대. 이제 진짜 짐 빼고 내려가실 것 같아. 원래 예전부터 아버지 정년퇴직하시면 시골집으로 내려가신다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다. 당장 아가씨 살 집이라도 하나 구해주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뭐가 결정이 된 다음에 집을 파셨어야지. 너무 갑작스럽게 일을 처리하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미안해. 엄마 아빠도 이렇게 빨리 팔릴 줄 몰랐나 봐. 요즘 아파트 보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해서 일단 내놓고 본 건데 의외로 그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바로 나타났나 봐.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뭐. 그럼 아가씨가 혼자 오피스텔이라도 구할 수 있게 돈이라도 좀 주고 가시지. 원래 우리 집은 부모님이 도움 안 주기로 하셨잖아. 우리 결혼할 때도 안 해주셨으니까 동생한테만 해주는 것도 불공평한 일이지. 우리 집도 좁아서 한 집에 같이 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서로 불편한 걸 떠나서 괜히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야. 미안해. 걔도 집 구할 때까지만 잠시 있겠다고 했어. 적금 끝나는 대로 바로 방 얻는다고 했으니까 길어봤자 두세 달이야.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알겠어. 진짜 딱 석 달 맞지? 당신이 약속 지켜야 된다? 물론이지. 나만 믿고 있어. 모든 일은 시부모님이 멀쩡히 살던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 평생 꿈이 은퇴하면 고향 땅에서 농사 짓고 사시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나 빠르게 정리하고 내려가실 줄은 몰랐어요. 문제는 아직 시집 안 간 30살 신우가 시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당장 직장도 다녀야 하고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신우는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혼자서 살 집을 구하기엔 모아둔 돈도 없고 적금을 들고 있는데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며 딱 그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두세 달만 살겠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허락했지만 마음 안 맞는 사람과 산다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새언니, 언제 집에 와요? 나 배고픈데. 저 오늘 야근이에요.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대충 챙겨 먹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거실에서 맥주 먹었죠? 거실에 쓰레기 그대로 두고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 퇴근하기 전까지 전부 치우고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해줘요.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면서 시키는 것만 더럽게 많네. 아, 그럼 치킨이라도 시켜 먹게 3만 원만 보내줘요. 내가 아가씨 치킨값을 왜 줘야 하는데요? 그리고 내가 언제 아가씨한테 부당한 일 하라고 시킨 적 있어요? 본인이 먹은 것만 제대로 정리하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어요? 언니도 언니 일을 똑바로 하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해야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면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늘 야근하는 날이라니까요. 1시간만 기다리면 오빠 퇴근하고 올 거니까 둘이 알아서 밥 먹던지 해요. 그리고 진짜 경고하는데 저 퇴근하기 전까지 아가씨 쓰레기는 제대로 치워놔요. 이따 오빠 오면 치우라고 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걸 왜 오빠한테 해달라고 하는데요? 아가씨 그동안 집에서도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쓸데없는 참견 마요. 그러면 처음에 약속했던 3개월도 다 지났는데 집은 제대로 구하고 있는 거 맞나요? 내가 알기로는 지난달에 적금 만기된 걸로 아는데 대체 집은 언제 구해서 나갈 생각이에요? 아니, 지금 제가 청소 좀 안 했다고 나가라고 구박하는 거예요? 구박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너무하는지 아니면 아가씨가 너무한 건지.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그동안 이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칫밥 먹느라 고생은 내가 다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눈치를 주긴 언제 줬다고. 솔직히 너무한 건 제가 아니라 아가씨죠. 3개월 우리 집에 살면서 아가씨가 식사당번은커녕 설거지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옷도 전부 엉망으로 세탁기에 넣어놓을 줄이나 알지. 빨래해서 정리해주는 것도 전부 내가 해줬잖아요. 빨래는 어차피 세탁기가 했지 언니가 하면 뭘 했다고. 어차피 밥 먹을 때 내 거 숟가락 하나만 더 올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원래 손님은 주인집 주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혹시 언니는 제가 언니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라고 집안일 막 시키고 부려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셋이 한 집에서 사는 동안은 같이 공평하게 나눠서 하면 편하잖아요. 솔직히 언니가 이렇게 꽉 막혀 있으니까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쩔쩔매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오빠 결혼하기 전에는 설거지나 청소기 돌리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집에서 언니가 이렇게 눈치 주니까 그랬던 거구나. 같이 맞벌이 하는 동안에는 서로 역할 분담해서 하기로 한 거예요. 서로 약속한 거 맞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오빠는 힘들어 보이던데? 같이 사는 집안일 하는 건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왜 지난달에 남편 카드 빌려가서 맘대로 긁고 다니는데요? 카드값이 200만 원 넘게 나왔잖아요. 아가씨도 돈 벌면서 대체 왜 남의 카드를 가져다 쓰고 그래요? 사실 저 지난달에 직장 그만뒀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 지난달까지 일해서 딱 3년 채운 거고 퇴직금 받고 그만뒀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당분간 독립은 못할 것 같아요. 취직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새로 직장 구하면 언니가 나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나갈게요. 아니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멀쩡히 다니던 회사는 갑자기 왜 그만뒀고? 그럼 우리 집에 언제까지 살 생각이에요? 그건 저도 모르죠.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많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요. 엄마랑 오빠한테는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동안 저 몰래 뒤에서 남편과 시부모까지 한통속이 되어 속이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믿고 있던 남편이 제 뒤통수를 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번 신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때마다 빨리 내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여보, 나 방금 아가씨한테 들었는데 아가씨 지난달에 회사 그만뒀다면서?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당분간 못 나간다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야? 아, 그게 당신이 알면 화를 많이 낼 것 같아서 빨리 취업시켜서 내보내려고 했지. 당신 그 이야기는 어떻게 알았어? 내 동생이 얘기한 거야? 걔는 진짜 왜 그렇게 개념이 없냐? 나는 개념 없는 아가씨보다 나한테 거짓말한 당신이 더 싫어. 지금 당장 내보내던지 아니면 내가 집에서 나갈 테니까 이혼 도장 찍자. 아니 여보, 무슨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 조금만 참아봐. 걔도 취업만 다시 하면 알아서 나갈 거야. 그래? 끝까지 동생 편 들겠다 이거지? 알았어. 나 오늘부터 짐 싸서 엄마 집에 가서 지낼 거야. 서류 만드는 대로 보내줄 테니까 도장 찍어. 자기야, 왜 또 그래? 내가 진짜 책임지고 내보낼 테니까 한 달만 기다려봐. 아니, 딱 보름만. 보름이고 한 달이고 간에 당신 동생이랑 행복하게 살아. 나는 앞으로 그쪽 집안일에 끼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여보,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그날 바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 와중에도 자기 동생 내보내겠다는 소리는 못 하더라고요. 계속 시간 끌고 있어봐야 신우와 시댁 식구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겠다 싶어서 진짜 이혼하려고 서류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보냈어요. 결국 2주 만에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까지 찾아와서 이제야 신우를 집에서 쫓아냈다며 다시 돌아오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날이라도 바로 내보냈다면 모를까 저보다 자기 식구들이 더 중요한 사람과는 앞으로 계속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어요. 그렇게 제가 짐 싸서 집을 나간 뒤에도 2주 동안이나 신우를 더 살게 해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 자신이 없네요. 이젠 제가 그 집에 들어갈 일 없으니 앞으로 평생 자기 동생 데려다 같이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주말에 당신도 같이 우리 집 내려갈 거지? 그냥 저녁이나 한 끼 같이 먹고 올라오자. 그래, 뭐 나쁠 거 없지. 어머님, 아버님 얼굴도 너무 오래 안 뵌 것 같네. 응, 그냥 저녁 먹는 자리니까 부담 없이 내려갔다 오자. 내 동생네도 온다고 했으니까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겠네. 신우도 온다고? 나는 거기 오면 그냥 안 가고 싶은데 좀 불편해. 왜? 뭐가 불편한데? 아직도 가족끼리 어색해하고 그런 거야? 우리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럼 안 되는 거지. 아니, 어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윤정이 앞세워서 나한테 용돈 달라고 하잖아. 처음에는 나도 조카 귀여우니까 돈 주고 그랬었는데 점점 당연하게 달라고 하는 게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 그리고 윤정이 이제 겨우 4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용돈을 줘? 걔는 용돈이 뭔지도 모를걸? 요즘 애들이 돈 더 좋아하지 무슨 소리야. 아무튼 애한테 용돈 10,000원 주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대놓고 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맡겨놓은 돈 달라는 것처럼 애 앞세워서 돈 내놓으라고 해. 그래봤자 10,000원인데 그냥 웃으면서 줘. 어차피 나중에 윤정이 크면 우리랑 놀아주지도 않아. 외삼촌 외숙모 하면서 용돈 달라고 할 때가 좋은 거지. 나도 애한테는 별 감정 없어. 신우 태도가 조금 그런 거지. 우린 애도 없는데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용돈 따박따박 받아가려고 하니까. 한 번 챙겨준 적도 없으면서. 에이, 너무 그러지 마. 만약에 우리도 아이가 있었으면 내 동생이 잘 챙겨줬겠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알겠어. 나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2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고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지만 아마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이 없이 둘이서 살 생각이에요. 제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문제는 저희보다 먼저 결혼해서 4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우입니다. 조카가 4살밖에 안 되었고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귀여웠어요. 그런데 얼굴 볼 때마다 신우가 어린 딸을 앞세워서 저희한테 용돈 달라, 장난감 달라, 이것저것 사달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가 귀엽기도 하고 저도 어린 조카 하나 더 생겼다는 생각에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주기도 하고 아이 옷이나 장난감 선물을 사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신우는 점점 한미천 잡으려는 사람처럼 아이를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아, 진짜 이래서 내가 신우 오면 가기 싫다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우리한테 자꾸 뭘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 애가 윤정이 하나뿐이라서 내 동생이 애한테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일단 내가 이야기 잘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랑 우리가 왜 신우네 해외여행 비용을 대줘야 하는데? 애가 어릴 때 외국 여행 가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 그걸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아까 들으면서 이건 무슨 소린가 싶었어. 걔가 이번에는 선을 많이 넘은 것 같더라. 생각할수록 웃기네. 하와이? 우리 보고 하와이 여행을 보내달라잖아. 하와이는 아직 나도 못 가봤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내 동생 친구가 애 데리고 미국 1달 살게 하고 왔나 봐. 그래서 그걸 보고 부러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이야기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다 해주려고 하시는 게 문제야. 은근히 신우가 그거 이용하는 것 같다니까. 우리 부모님은 손주 좋아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자꾸 빨리 애 하나 낳으라고 하시는 거지. 난 키울 자신 없는데 어떡해.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당신도 아빠 될 준비 안 된 건 마찬가지잖아. 그건 그렇지. 지금 우리가 둘 중 하나 회사 그만두면 힘들 것 같긴 해. 아무튼 내 동생 이야기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번에 시댁에서 만났을 때 신우가 또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번 여름 휴가를 하와이로 가고 싶대요. 하와이를 가던 달나라를 가건 자기들 돈으로 가면 아무 상관없는데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한테 여행 경비를 보태달라 하는 겁니다. 맨날 무슨 말만 하면 외삼촌 외숙모가 조카를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하면서 돈 내놓으라는 소리뿐이에요. 적당히 용돈이나 주고 아이 장난감 사주는 것까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여행 경비를 제가 무슨 수로 부담합니까? 정작 저희는 애도 없어서 조카한테 해준 걸 돌려받을 길도 없잖아요. 남편 통해서 못한다고 확실히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신우가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는 겁니다. 새언니,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행 경비를 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형편 되는 대로 좀 보태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건데. 그걸 그렇게 정색하고 거절할 일인지 나는 진짜 모르겠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도와줘요? 하와이 여행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빠한테 들었는데 어차피 언니는 애 낳을 생각도 없다면서요? 그럼 돈 벌어서 다 어디에 쓸 건데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죠. 어차피 애도 안 낳을 거면 버는 돈 조카한테 좀 쓰면 어때요? 진짜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보태줘요. 늦기 전에 예약해야 싸게 갔다 올 거 아니에요. 남들은 아이 영어 귀 열어준다면서 미국에 1달씩 있다가 온다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은 아이 교육에 영 관심이 없는 것 같다니까? 아니, 우리가 1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저희도 월급 받으면 대출 갚고 적금 부으면서 사는데 그런 여윳돈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니, 나는 새언니 생각을 이해 못하겠어요. 애도 없는데 뭐하러 열심히 돈 모으는 거예요? 어차피 물려줄 사람도 없으니까 오빠네 재산은 전부 우리 윤정이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부터 좀 쓰면 어때서 그래요? 네, 우리 재산을 왜 윤정이한테 물려줘요? 그리고 아직 저희 두 사람 30대밖에 안 됐는데 재산 물려받을 생각하고 있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애가 없으면 보통 조카한테 물려주지 않나? 맞벌이하고 둘이 살면 돈 쓸 곳도 없잖아요. 그냥 조카한테 쓰는 게 뭐 어때서? 나중에 우리 애가 대학 가면 등록금도 대주고 그래야지. 저기요, 정신 좀 차려요. 제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던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오빠한테도 윤정이한테 절대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할 거니까 유산이니 뭐니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귀여운 조카 용돈 좀 주고 여행 좀 보내달라는 게 그렇게 못할 소리인가? 귀여운 건 자기 부모 눈에나 귀여운 거고 애 앞세워서 구걸하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구걸? 너 말 다 했어. 결국 신우와 대판 싸우고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면서 차라리 이렇게 된 김에 저와 신우가 앞으로 얼굴 안 마주치고 사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들었고 신우가 미우니까 죄 없는 어린 조카까지 미워 보이기 시작했는데 잘 됐다 싶었죠. 우리가 아이를 낳든 말든 유산 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저 말이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남편도 이야기를 듣더니 앞으로 자기 동생이랑 거리를 두고 지내야겠다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지금 바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아니, 어제 혜진이가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요즘이 한참 예민할 때기도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데 학원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여보, 지금도 우리 적게 보내는 거 아니야. 종합학원 하나에 영어랑 수학을 따로 또 보내잖아. 혜진이 아직 중3인데 한 달에 학원비로만 100만 원 넘게 쓰는 게 말이나 돼? 요즘 애들 학원비 다 그래. 공부를 더 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머리가 나쁜 애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밀어주면 성적 금방 더 오를 거야. 글쎄, 나도 우리 딸을 믿고 있는데 그래도 걔가 학원을 더 못 다녀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봐. 지금도 겨우반에서 중위권 왔다 갔다 하는데 수학학원 하나 더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있을까?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겠지. 여보, 당신이나 나나 학원 그렇게 많이 안 다니면서 공부했어. 요즘은 인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집에서 동영상 보고 공부해도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성적 금방 올라. 고3도 아니고 아직 중3인데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혜진이 친구들 다 그 학원 다닌다잖아.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해주는 게 낫지 않아? 그럼 원래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을 그만두라고 해. 그리고 새로 가고 싶다는 곳을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봤는데. 원래 다니던 곳에서 배우는 진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대.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이제 겨우 중3인데 한참 더 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더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애가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성적도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나도 잘 모르겠다. 뭐가 맞는 건지. 애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싶은데 그게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종합학원 50만 원, 영어 38만 원, 수학 33만 원. 지금 다니는 학원비만 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여기서 50만 원짜리 학원을 또 하나 더 보내달라고? 까딱하다간 우리 둘 중 한 사람 월급이 혜진이 학원비로 다 나가겠다. 요즘 학원비가 진짜 비싸긴 비싸. 이제 겨우 중3인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할 거 아냐?
그리고 현민이 생각은 안 해? 현민이 내년에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현민이도 학원 보내줘야지. 혜진이 100만 원, 현민이 100만 원 이렇게만 해도 한 달에 200이야. 그것도 그렇네. 현민이 지금 태권도만 다니고 있는데. 기본 한두 가지는 더 보내주긴 해야겠지? 그래, 당신이랑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해. 나도 마음 같아서는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집 한 채씩은 못 사주더라도 최소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대줘야 할 거 아냐? 맞아. 버는 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진짜 로또라도 맞으면 참 좋겠다. 애들 학원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능력이 좋아서 더 많이 벌어오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축을 많이 해놓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 혜진이한테는 미안해도 당신 말이 맞네.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다시 잘 이야기해볼게. 아무리 걔가 사춘기라도 부모 사정을 이해해줘야지.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맞벌이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로 지금 첫째 딸이 생겨버렸고 첫째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까지 갖게 되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울산에서 살고 있고 제 직장은 자동차 회사의 생산직이에요. 아내는 안정적인 공무원이라 애들 태어났을 때 육아휴직을 하기도 수월했고 어느 정도 애들 키워놓은 지금까지도 계속 맞벌이하고 있어요. 두 사람 벌이가 적은 건 아니지만 집대 출금 갚고 내 식구 먹고 살면서 미래를 위한 저금까지 하다 보면 항상 생활은 빡빡합니다. 애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요구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데 특히 첫째가 이상하게도 학원 욕심이 많더라고요. 친구들이 다들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자기도 질 수 없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영이나 태권도, 심지어 바이올린, 배드민턴 학원까지 보낸 적이 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학원 다녀라 강요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 아이가 원하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물가 장난 아니고 학원비도 해마다 몇만 원씩 계속 오르는데 첫째 학원비로만 100만 원을 훌쩍 넘기니까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분명히 저희 나이 때 평균 수입보다 많이 벌고 있음에도 아이들이 학원을 하나 더 가고 싶다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당장 오늘만 생각하며 살 수도 없는 일이라 저희 두 부부의 노후와 아이들 다 커서 독립할 때까지는 계속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잖아요. 내년이면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니까 부모 입장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한테는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아빠, 진짜 안 보내줄 거야? 내 친구들은 전부 그 학원 다니는데 내가 이번에 수학 성적 떨어지면 전부 아빠 책임인 거야. 알지? 아니, 지금도 수학학원 따로 다니는 거 있잖아. 다른 학원을 다니고 싶으면 기존에 다니던 걸 그만두던가 뭐하러 똑같은 걸 또 다녀? 안 똑같거든. 완전 다르거든.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딸, 이제 겨우 중3인데 무슨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려고 해? 공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해도 되니까 당분간 지금 다니는 것만 열심히 하자. 좋은 대학 가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남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의대 입시반 다닌다는데 아빠는 무슨 부모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인생이 걱정되지도 않는 거야? 당연히 걱정되고 너가 잘 됐으면 좋겠지. 그런데 지금 다니는 학원도 충분하잖아. 너 몇 달 전에 인강 듣겠다고 해서 그것도 1년짜리 결제해줬는데 몇 번 듣기는 했어. 학교에서도 인강 듣고 스터디 카페에서도 알아서 공부하고 있거든? 내가 꼭 아빠 보는 앞에서만 공부해야 돼? 그런 건 아니지만 아빠 말은 지금 다니는 학원으로 충분하다는 거야. 나중에 진짜 대학 입시 공부할 때 그때 학원이 필요하면 더 보내줄게. 아, 됐어. 진짜 짜증나. 내 친구들은 공부한다고 하면 부모가 다 뒷바라지 해준다는데 나만 이게 뭐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가 가난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가난한 거 아니야? 혜진이 너도 아직 한참 놀 때니까 학원은 적당히 다니고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래. 가난한 거 아닌데 왜 나는 학원 하나도 마음 놓고 못 다녀? 누가 놀고 싶대? 나 공부하고 싶어. 공부시켜달라고. 가고 싶은 대학이라도 있어?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아빠한테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 아, 아빠는 말해도 몰라.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돼? 아니, 문제는 아니지만
아빠는 혜진이가 더 놀면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놀다가 아빠처럼 대학도 못 가면 어떡해? 나도 평생 공장 다니면서 아빠처럼 가난하게 살라고? 난 싫다니까? 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다닐 거야. 그랬구나.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제가 최종 학력이 고졸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생산직은 대부분 고졸이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회사 다닌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딸이 하는 말 한마디에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딸이 그날 엄청 혼이 났어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말이 이런 결과라서 정말 기운이 쭉 빠졌죠. 아내와 이야기 끝에 일단 첫째 딸이 다니고 있던 학원은 종합학원 하나만 빼고 전부 그만두게 했습니다. 당연히 딸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이제는 휘둘릴 생각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의 미래도 중요하고 부모로서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하지만 저희 부부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주고 싶지 않네요. 첫째가 이제 곧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이 정도로만 지원해 줄 거니까 너 인생은 너가 알아서 노력하며 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독립하고 대학을 가던 취직을 하던 그 이유는 너 인생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딸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됐다며 자기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가난한 집구석 탈출해서 인연 끊고 살겠다고 말을 하네요. 딸이 어째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춘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만에 하나라도 끝까지 딸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희 부부도 결심을 해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오늘 정말 기뻤어. 꽃도 너무 예쁘고. 나는 자기가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능력이 없어서 결혼하자는 말을 못하고 있었지. 이제 우리 부모님 빚도 다 갚았고, 비록 내가 모아둔 돈은 별로 없어도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되겠다 싶어. 그래,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성실하게 잘 갚아나가는 모습 보면서 오빠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알 것 같더라. 나도 일하고 있고 조금 부족한 건 내가 모아놓은 것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채워나가면 될 것 같아. 진짜 미안하다. 프로포즈 하려면 내가 집이라도 마련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늦어버릴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네. 집은 내가 있잖아. 당장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으면 우리도 금방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겠지. 난 오빠가 부모님 빚 다 갚은 것만 해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해주면 정말 고맙지. 우리 부모님이야 너랑 결혼한다고 하면 무조건 환영일 거고. 너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게 걱정이네. 그거야 모르는 거지. 의외로 우리 부모님이 허락해주시고 오빠네 쪽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하실지 어떻게 알아? 아니야. 우리 엄마는 옛날부터 너 같은 좋은 사람 없다고 빨리 결혼하라고 했어. 집안 꼴이 이래서 그동안 결혼 이야기를 못 꺼낸 거지. 엄마는 너 놓치지 말고 꼭 잡으라고 하시더라. 얼굴도 안 봤는데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장담해?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시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 항상 내가 뭐 한다고 하면 믿어주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러실 거야. 알겠어. 그럼 양쪽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려야 하니까 너도 날짜 한번 맞춰보자. 알겠어. 이따가 부모님하고 한번 이야기해볼게. 4년 만난 남자친구와 드디어 올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프로포즈를 많이도 기다려왔는데 남자친구네 부모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그 빚을 같이 갚느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대략적인 상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보채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왔고 작년 연말에 프로포즈를 받은 뒤로 결혼식 준비를 조금씩 진행하고 있었어요. 제 나이가 31, 남자친구는 35이기 때문에 더는 시간 끌지 말고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35살이지만 모아놓은 돈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동안 집안 빚을 갚느라 본인 월급의 절반 정도를 보내드렸던 것 같았고, 보너스나 다른 목돈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갚는데 모두 사용했다고 들었어요. 온 식구가 2억이 넘는 빚을 갚을 때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첫 직장 생활할 때부터 꾸준하게 돈을 모아왔고, 현재 대출 없이 방 2개짜리 13평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당장 돈이 없으니 신혼집은 일단 우리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고, 그 외에 세간살이도 대부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들로 사용하기로 협의했죠. 오빠가 지금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지? 나 진짜 얼마 없는데. 작년에 빚 다 갚고 한 달에 150만 원씩 저금했거든. 그래서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있을걸? 왜? 돈이 너무 없어서 문제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같이 살 거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침대는 바꿔야 할 것 같더라고. 지금 내가 쓰는 침대가 싱글이잖아. 오빠랑 둘이 써야 하는데 적어도 퀸 사이즈는 사야 하지 않을까? 아, 그러게. 침대는 사야겠네. 내가 다른 혼수도 못 해가는데 침대는 살게. 퀸 사이즈 침대 한 50만 원이면 되나? 오빠, 저기 내가 정말 다른 건 크게 민감하게 구는 경우가 없잖아? 근데 침대만큼은 좋은 걸 써야겠더라고. 내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보니 허리도 별로 안 좋고, 예전에 자취할 때 너무 저렴한 매트리스 써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몸도 찌뿌둥하고 숙면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 나는 다 똑같은 거 같던데.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자면 되는 거 아닌가? 미안해. 내가 침대만큼은 꼭 쓰는 브랜드가 있어. 예전에 엄마 집에서 같이 살 때도 여기 브랜드만 사용했었거든. 나한테 정말 잘 맞는 것 같고, 이 침대에서 잘 때는 몸이 아픈 곳이 없더라. 유난 떤다고 생각하겠지만 딱 이거 하나만 맞춰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내가 집도 너희 집에 얹혀 살아야 하는데 혼수도 제대로 못 해가면서 침대 하나만큼은 좋은 걸 사야지. 거기 침대는 얼마쯤 하는데? 글쎄, 매장 가봐야 알겠지만 퀸 사이즈로 사면 4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쓰는 싱글 사이즈를 200만 원 조금 넘게 주고 샀거든. 뭐? 400만 원? 무슨 침대가 400만 원이나 해? 나는 그런 침대는 한 번 써본 적도 없다. 비싼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진짜 다르다니까? 정 부담되면 매트리스만이라도 거기에서 사고 침대 프레임은 싼 거 사서 써도 괜찮아. 지금 알아보니까 매트리스만 사면 2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비싸다. 나는 50만 원 넘는 침대 써본 적도 없는데. 너 그럼 우리 침대 새로 사면 지금 쓰고 있는 건 버릴 거야? 글쎄, 중고로 팔면 좋긴 하겠는데. 내가 이 침대를 4년 동안 썼잖아. 이걸 누가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 싶네. 200만 원 넘게 주고 샀다면서? 그런 침대를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 자기는 그냥 그 침대에 계속 쓰고 나는 싱글 침대 싼 거 하나 사서 쓸게. 뭐? 침대를 따로 쓰자고? 결혼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집 방도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침대 2개 들어오긴 좁을 것 같은데. 그냥 퀸 사이즈 하나 사면 안 돼? 매트리스만 메이커로 사고 프레임은 싼 거 쓰면 300만 원 안 할 것 같아. 어차피 침대 한 번 사면 계속 오래 쓰는 건데. 우리 나중에 열심히 돈 모아서 아파트 들어가게 되면 그때 내가 자기 좋아하는 브랜드로 퀸이 아니라 킹 사이즈로 사줄게. 나는 맨바닥에서 이불 깔아놔도 잘 자는데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그렇지. 우리가 결혼할 때 다른 것에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침대 하나만 바꾸자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나도 마음 같아서는 너가 원하는 침대 사주고 싶지.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없는데 그 돈으로 침대 사는데 다 써버리면 앞으로가 너무 불안하잖아. 아직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시작도 안 했는데. 아, 그러면 그냥 내가 내 돈으로 침대 살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결혼하고 한 집에서 사는데 침대를 따로 쓸 수가 있어? 그럴래? 미안하다 진짜. 내가 모아놓은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모를까. 얼마 없는 돈으로 결혼 준비하다 보니 너무 마음이 불안한 것 같아. 알겠어. 오빠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이해해야지. 빨리 돈 모아서 이사 가자.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가면 그땐 오빠가 혼수 다시 제대로 맞춰야 한다. 알지? 당연하지. 지금 못한 것까지 2배로 할게. 걱정하지 마. 제가 진짜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는데 침대 하나만큼은 꼭 쓰던 걸 써야 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항상 침대만큼은 비싸고 좋은 브랜드로 사주셨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제가 첫 직장 생활하면서 독립하고 살았을 때 저렴한 싸구려 침대를 사서 2년 정도 썼던 적이 있는데 그때 허리가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다른 건 몰라도 침대 하나는 돈 아끼는 게 아니구나 싶었고 지금 사는 빌라로 들어오면서 큰 마음 먹고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도 다른 혼수 다 필요 없고 침대 하나만 남자친구에게 사라고 했더니 결국엔 돈이 아까워서 못 사겠다 하는 겁니다. 조금 기분은 상했지만 이 사람이 집안 빚을 갚느라 고생을 많이 해서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오빠 근데 상견례는 언제 할까? 엄마가 2월 초에는 설날이라 설 지나고 2월 말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2월? 2월은 좀 바쁘지 않을까? 날 풀리고 3월이 좋을 것 같다. 3월은 너무 늦어지는데. 우리 그러다가 올해 결혼 날짜 못 잡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에이, 그 다음부터 빨리 진행하면 되는 거지. 2월에 우리 부모님 여행 가시거든. 그래서 설 지나고 나서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여행? 어디 제주도라도 가셔? 촌스럽게 제주도는 무슨. 우리 부모님이 원래 여행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아빠 사업망하고 그 뒤로 한 번도 못 갔다 오셨거든. 그래서 이번에 내가 큰 마음 먹고 터키랑 동유럽 여행 갔다 오시라고 했어. 터키? 나도 한 번 못 가봤는데. 나중에 우리 신혼여행으로 갔다 오면 좋겠다. 뭐 엄마 아빠 갔다 와서 좋다고 하면 우리도 가자. 그동안 빚 갚느라 우리 식구 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서 내가 큰 마음 먹고 결혼 전에 보내드리려고. 잠깐만, 오빠가 보내드리는 거라고? 응, 패키지로 9박 10일인데 요즘에 터키 가는 사람들 많아져서 그런지 비싸긴 비싸더라. 한 사람당 300 정도 들었어. 뭐? 그럼 어머님, 아버님 여행 보내드리려고 600만 원을 썼다는 거야? 오빠, 모아둔 돈이 600밖에 없다면서. 그래, 그래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결혼 전까지 시간 있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모아야지. 아니, 나한테는 침대 하나 살 돈 없다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터키 여행을 보내드려. 침대야, 나중에 사면 되는데. 우리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 여행은 꼭 보내드리고 싶어.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지. 오빠 진짜 엄청난 효자네. 부모님 빚도 대신 갚아주더니 이제는 전 재산 다 털어서 효도 관광도 보내드리려고? 원래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결혼하면 이제 예전만큼 잘해드리기 힘들잖아. 나도 그 정도 사리분별은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대단하다 정말. 근데 어쩌지 오빠? 앞으로도 계속 부모님 잘 챙기면서 살면 될 것 같아. 응, 그래도 돼. 너 진짜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오빠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효자로 살면 될 것 같다고. 뭐, 갑자기 그게 뭔 소린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내가 오빠네 집안 사정 생각해서 집도 해오고 혼수도 필요 없다고 하니까 진짜 바보 등신인 줄 아나 보네.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부모나 챙기고 살아. 왜 그래? 내가 침대 안 사준다고 해서 그런 거야?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이해해주고 양보해줬더니 끝을 모르는 인간이네요. 가진 돈 없는 거 알고 있었지만 열심히 책임감 있게 집안의 빚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며 성실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똥오줌 못 가리고 자기 부모한테 퍼주기만 하는 놈이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